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올 한 해 정책 방향을 극우 개신교 극복으로 삼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예언자와 화해자,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통해 윤석열 후보와 직접 통화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신천지의 20대 대선 개입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맞아 다양한 전시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말씀과 십자가를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한 특별한 전시회가 눈길을 끕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올 한 해 정책 방향을 극우 개신교 극복으로 삼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예언자와 화해자,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기로 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극렬해지고 있는 극우 개신교계와의 절연을 촉구하는 2025 정책협의회 성명서 초안도 마련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립 101주년을 맞이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올해 주요 과제 하나로 극우 개신교 극복을 제시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지난해 창립 100주년 사회선언문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경제 부정의, 노동현실, 사회적 재난, 약자 혐오, 인구 절벽, 평화와 기후위기까지 15개 사회 의제를 한국교회가 응답해야 할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해마다 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위원회들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오고 있는데 12.3 내란 사태 이후 극렬해지고 있는 극우 개신교 세력의 혐오의 정치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새로운 여백을 좀 만들면서 우리들이 풀어가야 될 혐오의 정치 그리고 극우 우리 기독교를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로 떠안으면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우리들의 미션으로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얘기들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2025 교회협의회 정책협의회에는 교회협의회 회원교단과 기관, 청년, 여성 대표 등 12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이틀에 걸쳐 극우 개신교 현상에 대한 성찰과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책협의회 전체 토론회에서는 강연과 조별 토론회, 영상 강의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극우 개신교 세력에 대한 한국교회의 성찰과 극복 과제 등을 담은 정책협의회 문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 정책협의회 문서 초안에는 극우 개신교계와의 절연과 선교 초기 민주주의 씨앗이 뿌려진 한국 개신교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예언자, 화해자,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독교 선교와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와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수용, 차별과 혐오가 없는 새로운 민주주의 지향, 물리적 폭력 행사의 거부 등도 정책 문서에 담길 예정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탄생의 목적이며 또 존재 이유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바른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에 정부와 정계와 시민사회와 종교계는 수용하기를 호소한다. 극우 개신교 극복을 올 한 해 주요 과제로 제시한 교회협의회는 문구 수정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2025 정책문서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통해 윤석열 후보와 직접 통화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당시 CBS 보도에 대해 신천지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신천지의 20대 대선 개입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저기 CBS에서 기사가 났어요. 기사가 났는데 근데 넘어갈 거는 같아요. 뭐냐면 국민의힘에 우리가 가입하라고 했다. 누구요? 어쨌든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지난 2022년 2월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신천지 총무의 음성입니다. 신천지 내부에선 이미 조직적으로 이뤄진 당원 가입 지시 내용과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커지자 조직적 대응에 나선 것을 보여주는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도 입수됐습니다.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미리 파악해 답변을 준비하는 대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선 어떤 조사가 들어와도 이미 대처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원 가입 지시와 맞물려 신천지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측 인사들과 접촉한 구체적인 정황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천지 총무는 다른 간부와의 통화에서 근후에 이희자 회장을 통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만났다며 신천지 청년들을 동원하자는 식의 제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며칠 전에 이희자 회장 통해서 저희 김무성 씨 만났잖아요. 뭐 우리 안에 청년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자해서 일단은 대답만 했고. 김무성 전 대표가 이만희 교주와 윤석열 당시 후보의 전화통화를 매개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윤땡땡하고도 통화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그건 누가 주선했는데? 김무땡. 아, 김무땡이? 네. 그건 가능하지. 정치권에서는 누가 주선을 했었어요? 김무성 대표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새누리당 전 대표를 지내셨던 그분? 예.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이만희 교주에 대해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추가 증언과 증거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짙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신천지 연루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할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2차례나 거부한 배후엔 윤석열 후보 캠프 고문으로 활동한 건진법사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아주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그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신천지가 의도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하고 있다는 의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조직 총괄을 맡았던 이영수 TM 파트너스 회장은 과거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신천지의 유착 관계를 폭로하려던 탈퇴자의 양심 선언을 막는 등 정치권과 신천지와의 관계를 관리해 왔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등으로 반사회성이 드러난 신천지가 대선을 일종의 재기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다며 강력한 후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권에 접근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정치권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출과 이혼, 학업 포기 등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집단과 야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소기천 교수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암살 성공을 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것과 관련해 장신대 은퇴 교수들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장신대 교수직을 은퇴한 김도일, 임희국, 한국일 교수는 정치적 입장을 넘어 신학대 교수로서 목사로서 내뱉을 수 없는 언어 폭력이자 범죄라며 학교의 명예에도 커다란 흠집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3명의 교수들은 그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학교 명예에 흠집을 낸 소기천 은퇴 교수에게 학교 이사회가 응당하게 조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소기천 교수가 목사로 속해 있는 예장통합총회 노회도 그를 치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 기념 사업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다음 달 23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선교 140년을 되돌아보는 기념음악회 빛의 연대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념 행사를 선보입니다. 음악회는 성가 합창과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복음의 빛이 한반도에 전해진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칸타타 형식으로 다룹니다. 한교총은 이외에도 다큐멘터리 제작과 방영, 학술 심포지엄, 근대문화유산 탐방 등의 기념 행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내부에서 이단 사이비 용어 규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상당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 금지와 예의주시는 이단 사이비로 명확하게 규정한 게 아니라며 교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회자와 교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노회와 교회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도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이단 사이비 용어가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전국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스말로그 교사대학을 개강했습니다. 스말로그 교사대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예장합동총회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교사대학은 교사의 성품을 주제로 다음 달 27일까지 6주간 진행되며 전국 132개 교회 1,483명의 교사들이 교육에 참여합니다. 예장합동총회 미래교육위원회는 스말로그 교사대학 개강에 맞춰 최근 사랑스러운 교회에서 개강 예배를 드리고 전국 주일학교 교사들의 사명감을 되새겼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교단지인 고신언론사 부설 기독교 역사문화 아카데미가 기독교 역사문화 해설사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기독교 역사문화 아카데미는 오는 4월 17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11주 과정에 기독교 역사문화 해설사 양성 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정은 복음전래 140주년을 맞아 선교사들의 헌신과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료자들에게는 기독교 역사문화 해설사 수료증과 함께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강사로는 이상규 백석대 석좌 교수, 정남환 칼빈대 부총장, 박옥배 전 CBS 편성국장 등이 나서며 인천 강화 지역 현장 실습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말씀과 십자가를 전시로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각장애인을 위해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해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빽빽이 써내려간 글자들. 자세히 보아야 보일 만큼 작은 글자들이 모여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룹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나뭇가지지만 작가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크로스포인트 갤러리가 목판에 성경 필사로 잘 알려진 박형만 작가의 작품들로 사순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그리고 주님을 잘 묵상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면서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모든 작품은 누구나 손으로 만져볼 수 있습니다. 보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없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나무의 질감을 손으로 느끼며 점자로 표기한 제목을 짚어가면서 어떤 말씀이 필사됐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점자 전시 안내문도 따로 마련해 전시의 의도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시장 한켠에는 촉각 체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의 입체 모형을 비롯해 여기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여기 지중해, 그다음에 여기가 갈멜산이거든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과 십자가 못을 3D 프린터로 제작해 소리로만 듣던 십자가 사건을 손끝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함께 기획한 시각장애인 사역단체 AL 미니스트리는
기독교 문화 예술을 시각 장애인도 함께 감상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점자로 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 연합회나 점자도서관에 또 복지관에 문의를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큰 비용이 안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신체적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이번 전시회는 사순절 기간 내내 이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십자가로 갈 방향을 찾고 십자가와 더불어 걸어갑니다. 예술의 표대 삼아 살아가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십자가에 담겼습니다. 김홍환 목사가 깎고 다듬은 크고 작은 십자가 100여 점이 광명교회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서울 공릉교회에서 전시와 감상이 이어집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